앞으로는 하나의 수입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망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아메이는 투자도 없고 안 돼도 잃을 게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메이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위태로워졌고요. 감사함을 되찾았을 때 사업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ABO 손재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요. 오늘 우리 왜 사업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나? 또 내가 하는 게 맞나? 나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흔들리는 마음들을 다 잡을 수 있고 또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만큼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고 시작할게요. 뭐 많이들 아시지만요. 저는 아메이를 한 지가 2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는 대학교 3학년 26살 휴학 중이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이제 일하게 됐던 PC방에서 아메이를 전달받았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PC방 사장님이십니다. 그 세월이 벌써 23년이네요. 지금은 23년이 지나니까요.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고요. 그때 여자친구였던 저희 정주영 사회님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어 있죠. 너무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기존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말고요, 저의 최근 얘기, 그리고 진솔한 또 제 얘기들을 한번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아버님과 가진 추억들이 많이 없어요. 마주 앉아서 술을 한잔 해본 적도 없고, 여행을 떠나본 적도 없고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이런 진솔한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아빠일까?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저처럼 아들인데 술도 한잔 하고 싶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머뭇거리시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나는 진짜 어떤 아빠로 비치게 될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제 나이쯤 되었을 때는요, 아빠와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아빠와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얘기들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요, 그럴 수 있는 시간,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게 아메이가 저한테 준 선물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인가 매일매일 질문하고요, 매일매일 답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고3이고요. 작은 딸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어릴 때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도 우리 아이들이고 지금의 순간도 우리 아이들이고, 단지 몸집이 좀 커졌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겠죠. 근데 크게 달라진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죠. 자신들의 세계가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을, 그런 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몰라서 또는 아메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이 속에서 배웠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성장하는 법, 사랑하는 법, 자신을 변화시키는 법, 세상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메이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내 틀에 우리 아이들을 가두지 않았을까, 내 틀만큼밖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 아이들의 세계가 넓어지는 만큼 그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기쁨도 커지는 것 같고요. 밤마다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가지고 조잘 그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를 말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고 기특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내가 가진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랬고 또 가이드 하려고 그랬다면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크고 있고요. 그 자유로움이 저한테는 또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고요. 저희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아메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아이들도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게 아메이가 준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또 아메이를 하게 되겠죠. 그럼 멋진 아메이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내와의 관계는요, 우리 아내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지난 AOM에 출연도 했었는데요. 정주영 사장님입니다. 네. 아내와 저는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만나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흔히 요즘에 유행하는 그 성격 분석 도구 있잖아요. MBTI. 그걸로 보면 저는 완벽한 관리자형이에요. ESTJ가 나와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완벽한 사상가형, 몽상가형, INFP가 나와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창기에는요, 되게 많이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 서로의 단점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단점이 아니라 다름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름이 강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와 함께하는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는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 손재모 사장님과 함께 가고, 또 저런 분을 만날 때는 우리 정주영 사장님과 함께 가고, 알아서 선택해서 스폰서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큰 장점인지 몰랐어요. 예전엔 누구를 만나고 나면 너 왜 그 얘기했어? 너 왜 그렇게 막 이렇게 질타하고 질책했던 시간들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부분은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은 내가 해볼게.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요.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저희 아내가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었거든요. 작년 한 해만 해도 100권 이상의 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많은 변화가 왔어요. 저희 와이프가 읽은 책들을 다 읽고 나면 저한테 권해주거든요. 그럼 저도 읽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은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천사래요. 자기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와이프가 천사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들을 바라보고요,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해요. 예전엔 그러지 못했거든요. 서로의 단점만을 지적하고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너무 행복하고요. 앞날이 너무 기대돼요. 예전에는 야, 이거 같이 평생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평생 살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사랑스럽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해지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긴 거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가 진짜 기대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원래 변화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비대면 소비가 더 심화될 거예요. 요즘 우리 일상을 보면 영화관도 백화점도 식당도 잘 가지 않잖아요. 왜 안 가죠? 코로나 때문에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봐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꺼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대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그 편리함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그렇거든요.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 보면서 배달 음식 시키고 온라인 쇼핑을 해요. 학원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요. 기업도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죠. 저희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하던 미팅을 유튜브나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편리함을 알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기업들이나 사업이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기업들도 인력을 최소화해서 많은 부분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로봇으로 대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나요? 얼마 전 한 보일러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공장이 폐쇄되었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오너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으로 이런 불안함을 갖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저만 해도요, 제가 오너라면 가능하다면 감염의 위험이 없고 휴식도 파업도 월급 인상도 없는 로봇으로 대체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직장에서 월급 잘 나오고 있다고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죠. 이런 트렌드로 인해 제대로 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임시로 일을 하는 기트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직업 하나로는 만족스러운 수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다른 여러 일을 함께하는 N잡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의 수입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행동하는 사람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산업화 시대를 지나 창조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탄생한 게 아마존이고 테슬라고 페이스북이잖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아마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큰 트렌드의 변화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변화로 생기는 안타깝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변화를 촉진하는 트리거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며 준비해온 사람들은 점점 기회를 통해 부자가 되어갈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아시죠? 그분이 쓰신 초예측이라는 책을 보면요. 무용계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을무 쓸용,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런 무용계급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절대 확신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를 선택한 거잖아요. 다음 세션에서는 이제 막 아메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가치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한 무용계급이 된다는 건 인간으로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 같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일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에 반해서 아메이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회를 드립니다. 내가 의지가 있고 꿈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도 22년 전에 가난한 대학생에서 지금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아메이가 누구한테나 준 그 평등한 기회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심으로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신 리치 디보스와 제이베 랜델 두 분의 창업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삶의 의미와 경제적 도구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대체로 일과 삶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요즘 워라밸이 많이 강조되지만 일은 그저 경제적 수단이지 그 속에서 삶의 의미까지 함께 얻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메이는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메이 속에는 타인을 돕는 마음,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기쁨, 또 스스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가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처음엔 저도 아메이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메이의 심오한 가치를 몰랐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속에서 성장하려면 내가 먼저 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겐 아메이를 하면서 찾게 된 사명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사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내 삶의 목적과 일치하는 삶,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일까요? 세 번째는 이런 삶의 배움과 성장의 결과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멋진 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인맥일 수도 있고요, 건물일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멋진 일은 자녀에게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주인공으로 사는 법, 함께 성장하는 법,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 이런 것들 아메이 속에서 배운 정신세계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자녀와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부모님이 해온 사업을 물려받는 것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이 사업을 자녀가 성인이 돼서 자발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이것보다 더 멋진 유산이 어디 있을까요? 돈보다 인맥보다 훨씬 가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거죠. 이상이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가치고요. 아메이 비전은 현재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아메이를 보면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치 있는 일인 아메이가 요즘은 트렌디까지 해줬잖아요. 이전에 아메이의 사업 방식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라는 선입견을 가진 아웃사이더였어요. 일명 아싸라 그러죠. 근데 지금은 세상도 변했고요, 아메이도 변화해가지고요, 그 접점이 딱 만나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인싸가 된 거죠. 예를 들면 요즘은 사람들이 SNS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요즘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 펼치고 있죠. 또한 요즘 구독 경제의 성장이 엄청나죠. 아메이에서는 장바구니 SOP라는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서 생필품 구독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즘은 이제 건강과 면역력이 스펙이잖아요. 이제 면역을 증명하지 못하면 여행도 취업도 어려워진 시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백신 여권이란 것도 탄생하게 되었고요. 이런 시대에 개인 맞춤 영양을 추구하는 마이팩 서비스를 도입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죠. 트렌드를 앞서 나가는 아메이의 빠른 대응으로 코로나 같은 위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트렌디한 변화에 발맞추는 아메이가 있어 진짜 든든합니다. 이젠 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인 거죠. 첫 번째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메이는 투자도 없고 안 돼도 잃을 게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잘 살고 싶어서 많은 젊은 분들이 보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모든 투자에는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원리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사업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 리스크 없음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제대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이 꿈꿨던 삶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 인생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끝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있다면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메이를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 속에는요,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기 사업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처음 본 비전을 그대로 가지시고요. 될 때까지 계속 해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초기에 아메이 사업 이거 그만둬야 되나, 야 이게 진짜 내가 될까 많이 고민했거든요. 주변을 보면 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고 직업도 그럴듯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아? 저런 분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겨낸 지금은 그때가 너무 아찔해요. 그때 그만뒀으면 지금의 제가 없잖아요. 아메이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든 성공엔 대가와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걸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믿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아메이를 믿고 또 스스로를 믿으시고 될 때까지 keep going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디오 제목처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꿈인 강한 가족, 강한 부모는 이제 많은 부분 이룬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만든 게 2029년이면 우리 아미 70주년이잖아요. A70에 100 플러스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가 되어서 파트너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엔 아내와 함께 교육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해오면서 어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생긴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형성된 고정관념은 변화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많은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어릴 때부터 생각의 힘을 키우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키워주는 것만이 잘못 형성된 고정관념을 가진 어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생각의 힘과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함이 최고의 에너지다 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함을 잃었을 때, 불평불만이 생길 때 이 사업이 위태로워졌고요. 감사함을 되찾았을 때 사업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과 사건에 감사해 보세요.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요, 그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더라고요. 신을 믿으신다면 신에게,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의 삶에게 감사해 보세요. 이 우주를 유지하는 원리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같은 에너지는 같은 곳으로 모인다는 것이거든요.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일이 생기는 것도, 걱정하고 고민하면 꼭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다 같은 원리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니 그저 감사해 보세요. 그럼 모든 순간이 기적이고 감사할 일들의 연속인 삶이 될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감사함이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V AOM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우주는 어떤 에너지로 채워져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우주는 어떤 에너지로 채워나가실 건가요?